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찍습니다.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기사를 보면은 이게 사우디 오일 카르텔을 타격한다, 전격 탈퇴다, 큰 뉴스들인데 중동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거냐, 국제 유가 판도는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은 이 뉴스가 경제에 어떤 유가나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고유가인 상태니까. 근데 이게 저유가인 상태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증시에 돌아가는 패턴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 섹터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질 일들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뭐 저유가로 갔을 때 어떻게 흐름으로 갈지 한번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할게요. 우선 뉴스 기사 그대로 오펙은 사우디 중심 오일 카르텔이에요. 뭐 중동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산량을 조절함으로 통해서 가격을 조절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높을 때는 생산을 더 늘려서 유가를 떨어뜨리자.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더 생산량을 늘려서 돈을 더 벌자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가 떨어질 때입니다.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은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적자를 보게 됩니다. 생산 원가라는 게 존재하고 불경기가 남으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결국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국가의 적자가 엄청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산량을 줄이면 생산량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올라가죠. 그리고 생산량은 줄어드니까 일종의 이제 이 가격 방어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경기가 돌아왔을 때 단가가 뭐 10불까지 떨어질 거를 30불 정도에 막아주면은 30불을 저점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도 돈을 버는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감산 합의가 가장 진통이 크지만 감산 합의를 통해서 유가를 방어하고 원유 판매로 이제 국가 경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걸프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오펙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근데 이 오펙에서 탈퇴를 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감산을 가야 될 때, 저유가일 때는 서로 좀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오펙이라는 데가 그 전체 원유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었고, 뭐 이제는 미국 때문에 그 비중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걸프 국가들이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통제력을 오펙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오펙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UAE가 탈퇴해서 얻는 게 대체 뭔데 왜 탈퇴를 했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중동은 원래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 그리고 이란 중심의 시아파로 나뉘어 있었고 갈등이 큽니다.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뭐 갈등을 겪은 게 예전에 시리아, 그리고 이제 예멘, 그리고 이번에 이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참고로 뭐 군사력은 보다시피 이게 굉장히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와 이 UAE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데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보면은 그 사우디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란 나라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도 있지만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서쪽에 홍해, 수에즈 운하가 있는 쪽으로 700만 배럴까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옴시티가 이 홍해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향후 홍해 쪽이 경제적 중심지로 갈 수도 있고 사우디의 핵심 돈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수단이라는 곳이 내전이 났었고, 이 수단 내전에 개입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우디랑 UAE였었어요. 근데 서로 지원하는 세력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겪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둘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수단 정규군을 지원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대에다가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홍해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에 만약에 분란의 일이 벌어지면은 반대쪽 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수단에서 위협을 할 수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또 홍해가 잠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위협이다, 공격이다,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컸었죠. 두 번째는 예멘입니다. 예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데 서로 지원하는 세력이 달라요. 뭐 아랍에미리트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라는 STC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무기 수송이랑 자금줄을 지원했었죠. 근데 이제 사우디가 열받아가지고 무기 수송선을 폭파하고 갈등이 커짐으로 인해서 UAE가 사실상 여기에서는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분리주의 세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게 자기들 이 정신과 맞아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는 분리주의 세력이고 사우디는 근본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주의죠. 이 둘은 수니파라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는 이게 서로 다른 방법이, 다른 방식이에요. 정치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세력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둘 사이가 서로 또 이제 라이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이 근본 이슬람과 이 분리주의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또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수니파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주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2020년 국교를 정상화할 수가 있었어요. 근본 이슬람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국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가 하마스 사태까지 터지니까는 될 뻔하다가 터지고 나니까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서로 국교 맺는 거를 반대했던 이란이 하마스 사태와 헤즈볼라 사태를 지원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이게 뭔가 자꾸 될라 하면은 그 직전에 뭔가 커팅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이 막 맹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상황이 더 어려워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트럼프 정권 때 F-35 무기 판매 조건으로 국교 정상화를 노렸었는데, 지금 갈등 상황에서 사우디에게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국교 정상화를 가지고도 서로 갈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도권 갈등이에요. 결국은 석유를 넘어서 다음에 돈을 버는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중동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두바이라는 모델이 중동에서는 새로운, 원유가 아닌 새로운 모델링이 되는 거죠. 두바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관광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금융의 허브입니다. 세금 감면을 위해서 수많은 부자들이 이민해 오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막 거주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쪽 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모델링인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리야드가 이걸 대신했으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홍해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홍해 쪽에서 이제 하려는 일들이 두바이가 하던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가 너무 살기 좋고 좋은 곳이니까 이쪽으로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고용과 법인세와 이런 것들로 석유를 탈출해서 새로운 모델링을 만들겠다가 네옴시티였던 겁니다. 그럼 이 네옴시티 건설이 아랍에미리트에 엄청난 자극을 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있었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네옴시티도 어려워졌었지만 걸프 국가들 대부분 경제를 원유 경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해가 컸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격 방어를 위해서 생산을 줄입시다라고 하면은 결국 버는 돈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요,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서 가장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 투자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기존의 생산시설에서 줄이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생산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큽니다. 당장 뽑아야 되는 돈이 더 큰 거예요. 생산시설을 늘렸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생산시설을 맞춰줘야 감가상각비를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감산을 한다 그러면은 투자한 거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로. 그러면서 반대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아랍에미리트가 감산에 대한 피해가 더 컸었던 거고, 감산에 대해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던 거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막히면서 걸프국이 타격을 받았던 건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가는 게 2천만 배럴 정도 돼요. 거기서 700만 배럴 정도를 홍해로 돌려서 수출이 가능했었고요. 이번 타격에서 걸프국 대비 조금 상황이 나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홍해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면서 네옴시티가 또 이제 나중에는 또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겠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푸자이라 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돌려서 우회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유가가 오른 상태에서 증산을 하게 되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다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송유관을 풀로 돌리고 있겠지만, 송유관을 조금만 더 신설하게 되면은 더 많은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원래 서로 룰로 정했던 양보다 100만 배럴을 하루당 더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100 정도인 상태에서 100만 배럴이 더 추가가 되니까 하루당 벌 수 있는 돈이 대충 나오죠. 100만 더하기 하니까는 1억. 1,5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하루당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펙을 탈퇴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게 지금 오펙 주요국들의 최대 생산 가능량과 현재 생산량입니다. 보다시피 사우디가 가장 생산 능력 대비 현재 생산량이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유 생산 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큰 데가 아랍에미리트였었는데, 여기가 100만 배럴 이상 또 생산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생산 여유 능력이 약간 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가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고 나면은 이 캐파를 막 늘리면서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과거처럼 줄이자, 유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게 되면은 유가가 갭이 툭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애초에 어쨌든 오펙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생산량을 또 계속 늘려가는 과정에서 오펙의 힘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상황에 본인들의 투자까지 늘려놓은 게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를 탈퇴하는 게 더 낫다라 판단했던 거고, 지금의 고유가 때 나오는 게 명목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또 둘의 이제 갈등이 되게 컸었던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오펙 국가들이 추가 이탈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오펙 국가들이 추가 이탈하면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오펙이라는 그 중동의 석유 카르텔은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중동이라는 게 순위파와 시아파의 싸움에서 다자 간의 그냥 다자 세력으로 되는 상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일 좋아하는 데가 누굴까요? 미국이죠. 이제 오펙이 유가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미국의 셰일 세력들, 석유 세력들한테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가격 전쟁을. 그런 면에서 석유 패권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이 사건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유가로 가게 되면은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생산량을 나날이 늘리고 오펙은 서로 감산을 통해서 억지로 유가를 받쳤으니까 저유가일 때마다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이 갔었던 건데, 이제 여기서마도 감산이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유가로 내려갈 때 유가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동 같은 국가들은 재정난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러면 중동이 벌였던 어떤 투자 사업들 리스크가 저유가 때 굉장히 많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 투자할 때 중동 관련주는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죠. 중동 쪽 수주가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유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원유를 사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 스프레드 마진이라는 걸 먹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유가가 내려갔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세력들이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방어를 하니까 스프레드가 불경기 때 굉장히 좁아졌던 게 화학업계였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화학 제품 가격도 내려가지만 저유가로 생산 비용도 유가도 내려가게 되면은 스프레드가 안 줄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약간 뭐 그 제품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약간 수요가 좋은 특수 화학 제품들은 이게 나중에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주식은 원래 사이클대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특수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도 투자로 연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